안녕하세요, 두리TV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권,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하는데, 은어로 요즘에 뭐 깨갱권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깨갱권이라고 하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주인이 들어오면 깨갱하고 나가야 된다서 깨갱권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깨갱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냐면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그리고 2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만료가 6개월 되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내가 살고 싶다면, 내가 2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집주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아니면 통화 녹음이나 이런 뭐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 그 시점에 현재 집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 세입자분 나가시면 계약기간 끝나면 내가 직접 실입주 할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부권이 성립이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거부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직접 뭐 들어와서 산다면 뭐 세입자도 할 말 없는데, 집주인이 직계 존속과 비속, 그러니까 소유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뭐 아들이나 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인정을 해주느냐 라는 그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소유자의 아들, 딸 또는 아버님, 어머님이 들어와서 살아도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안 들어오더라도 직계 존속과 비속이 들어와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좀 유리한 조항이죠. 그러면 세입자가 마냥 불리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는 2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걸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먼저 못 받기로 해놓는 거죠. 선점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이 아닌 5개월, 4개월 남겨놓고 집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매수하고 나서 난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세입자한테 전세 만료 끝나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무슨 소리냐, 난 6개월 전에 이미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계속 살아도 되는 거죠. 2년 동안 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뭐 이런 신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갭 투자로 일단 집을 먼저 듣기를 치고 전세계약 끝나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등기를 치고 6개월이 남았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전세계약 만료가 뭐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등기를 치게 되면 그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왜? 6개월 전에 이미 전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그 갭투자 하신 분들은 실입주를 목표로 갭투자 한다라면 반드시 그 남은 전세기간을 확인하고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5개월이나 4개월 정도 돼서 등기를 친 다음에 그 퇴거를 요청해도 세입자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잘 아시고 갭 투자 하신 분들은 했으면 좋겠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당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범위 내에서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전세계약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되니까 항상 내 전세계약서를 보고 내 만료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세입자분들은 내가 연장을 하고 싶으면 그 기간에 먼저 6개월 된 시점에 먼저 그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갭투자로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6개월 전에 최소한 뭐 7, 8개월 돼야 되겠죠. 계약금하고 잔금 치는데 보통 60일 걸리니까 최소 8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잔금을 최대한 빨리 치러 가지고 6개월 이전에 내가 등기를 쳐야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이거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분들 책임은 아니거든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와 그 소유자 간의 분쟁이지 중개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 바뀐 그 임대차법을 잘 숙지하시고, 뭐 이사 때문에 낭패 보지 않도록 세입자분 마찬가지, 새로운 집주인도 마찬가지 잘 그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을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본인이 실거주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본인의 그 자녀라든가 부모가 실거주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소유자의 직계, 존속과 비속이 거주하는 것도 소유자의 실거주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법이 정한 한도니까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일명 깨갱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바뀐 법을 뒤져보다가 바뀐 법 내용들을 확인하다가 이 내용을 발견했는데요. 뭐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다행스럽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서 영상을 추가로 찍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계약 기한이 끝나면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뭐 나가게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합의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깔끔한 거는 세입자분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 이사가 버리면 뭐 이런 분쟁이 없겠죠. 문제는 이제 세입자분이 이사갈 곳이 없기 때문에 더 거주를 하고 싶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이제 민법으로 이런 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법조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남긴 거니까. 그리고 제 영상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내용이 틀린 게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국토부라든가 각종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도 있을 거니까 전세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내용 확인하셔서 본인의 그 의사대로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